부실기업이 위험 수준이라. 이미 줄파산이 시작이 됐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단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걸요. 4년 새 부실기업의 부실액 증가율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실기업이라고 할 때는요, 부도 확률이 10% 이상 되는 기업, 부도 확률이 10% 이상 되는 기업, 이 기업을 부실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부실액 증가율이 말입니다. 134.1%입니다. 엄청나게 늘어났죠. 4년 사이에. 4년 사이에 134.1%가 늘어났다는 건 여러분 조용한 파산 내지는 줄파산이 시작이 된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부실기업의 부실액을 조사한 조사 기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조사 기관을 보면 한국금융연구원입니다.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국책연구기관에서 이 조사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 또 이렇게 조사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부실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기업의 상황이 진짜 좋지 않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실까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도 더 놀라실 거예요. 보세요. 2018년만 하더라도 부실기업의 부실액은요 91조였습니다. 여기에서 말입니다. 91조라고 이야기하는 부실기업은요 부도 확률이 10%를 초과하는 기업을 말하는 거고요. 또 부실기업을 조사한 그 내용은요 실제로 말입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코넥스 쉽게 말하면 상장 기업들이죠. 그 다음에 외관법인. 외관법인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기업의 어떤 형태나 성장성이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외부 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기업을 말합니다. 외관법인 중에 비금융기업을 포함했습니다. 금융기업은 빼내고 그럼 3만 5천 개에 대해서 분석해서 조사를 한 거거든요. 3만 5천여 개. 그런데 올라가는 거 보세요. 나름대로 좋다고 하는 기업들을 조사를 했는데 2018년엔 91조, 2022년에는요 213조입니다. 213조. 적지 않죠. 적지 않습니다. 이게 특히 많이 늘어난 게 지금 91조가 2018년 2019년에 114조예요.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죠. 굉장히 빠르게 늘어납니다. 이게 거의 말입니다. 23조가 늘어났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최저임금이 이때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2018년만 하더라도요 16.4%가 올랐고요. 2019년에 10.9%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부실기업은 더 커집니다. 이제 114조에서 148조. 그러면 단순하게 보더라도 34조가 늘어났죠. 34조. 34조가 늘어났는데 2020년에서 2021년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52조가 늘어났어요. 52조가 늘어났으니 부실액이 장난이 아니죠. 2022년에서 1년에서 22년까지는 13조가 늘어났습니다만은 2023년은 더 늘어날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상황이 진짜 좋지 않거든요. 문제는 총액 규모가 너무 큰 거예요. 총액 규모가 213조나 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충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한 충격. 저는 그것이 말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정부의 국책기관이 정부한테 하고자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부실기업 심각하니 지금 부실기업 제대로 처리 못하면 금융위기 터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금융위기라는 단어를 안 썼는데요. 대신에 말입니다. 금융사 전이가 우려된다는 말은 썼습니다.
이 말은 결국 말입니다. 정부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표현을 순화시켜서 그렇지 이게 민간 연구기관 같으면 제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을 썼을 겁니다. 그러면 금융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여러분 그 금액을 보면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인 수치인지. 제가 134.1%가 늘어난 것도 충격적인 수치지만 총액 규모로 보더라도요. 지금 2022년에 2,719조예요. 2,719조. 진짜 엄청나죠. 2018년만 하더라도 1,719조였던 것이 2022년에 2,719조. 늘어난 기업 부채 규모만 58.2% 1,000조가 늘어났습니다. 1,000조. 부실 기업의 부채 비중도 말입니다. 점점 늘어나서 2018년에 5.3%였던 것이 쭉쭉쭉쭉 올라가서 2021년엔 8.1% 그리고 2022년에는요 7.8%까지 올라갔잖아요. 2021년보다가 2022년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7.8%라는 숫자가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조사했다는 것에 대해서도요. 저는 더 충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기업 부채에 대한 어떤 불안감 지금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내놨을까요? 저는 그게 심각하다. 이게 정부 보고 말입니다. 지금 부채 관리하지 않으면 금융위기가 터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가능한 게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4년 새 기업 부채가 늘어난 규모를 보면 58.2%잖아요. 기업 부채는 58.2%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부실기업의 부실액은요. 134.1% 122조가 늘어났어요. 122조. 여러분도 알다시피 122조 규모면 PF 대출의 규모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31조 6천억 원이라고 했죠. 대출 만기 연장의 규모가 75조 6천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부실기업의 부실액이 122조 이렇게 늘어나고 전체가 213조라 그러면요. 이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 75조도 뛰어넘고요. 여기에다가 부동산 PF 대출 131조 6천억도 뛰어넘습니다. 213조니까. 부실기업들이 말입니다. 파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이 부실기업이 다시 건전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를 보면 말입니다. 이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부실기업의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고요. 지금까지 가계부채에 대한 어떤 충격이 커진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이게 그뿐만이 아니구나. 이제는 기업 부채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요. 국책연구기관에서 기업 부채를 지금 꺼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요.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의 위험성이 커졌다. 가계부채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가계부채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9월의 위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성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입니다. 상황이 기업부채까지 나온다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부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저는 제대로 알려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좋지 않다고.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위기라는 게 저는 결국 말입니다. 부채의 위기는 점점 더 국책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민간에서 나오고 이러면 그의 충격이라는 게 자꾸 커진다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뉴스가 계속 쏟아진다는 것은요. 그 분야가 위험하다. 그렇게 나타내는 지표라고. 실제로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야,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점점 더 크게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작은 단서입니다. 아직까지는 작은 단서지만 이 작은 단서가 결국은 말입니다. 예,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성 이야기했죠. 여기다가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위험성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기업부채에 대한 위험성까지 말한다는 건 이게 터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지금 하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위협 커졌다. 이럴 때는 여러분 일자리를 가지고 우리는 현금을 계속 쌓아가는 것, 웬만하면 돈 안 쓰고 쌓아가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점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경기가 좋아진다 이런 느낌은 못 받으니까 더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결론 내겠습니다.